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 내일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뉴스가 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시동컵니다. 어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미국 선물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 1분 만에 한 3.8%인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힘이 조금 빠졌지만 그거는 오늘 발표되는 FOMC 경계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CPI가 낮게 나오니까 내년은 베이비 스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으며, 진짜 피복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바로 1초 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파월 아저씨의 입만 확인하면은 딱 15일 정도 남은 12월이 산타 랠리 조금 맛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든 결과 나와 있을 테니까 그때 또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은 내년 기준 금리를 5% 미만으로 올리는 곳에 트레이더들이 지금 현재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5.25, 5.5%, 6% 이러한 예상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만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베팅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녁에는 0.5%, 그러니까 빅스텝 나오고 그 다음 내년 2월 3일에는 베이비 스텝을 한 후 일시 중단되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CPI가 많이 잠잠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가 나름 빠르게 잡히는 걸 봤을 때, 야,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연준 금리 인상이 내년 초반에 끝나게 되면은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오를지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모든 주식은 전부 다 선반영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가장 많이 빠진 게 사실상 기술주,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조금 강하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금리가 상단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기업이 오를지, 가치주가 오를지, 성장주가 오를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2차전지가 너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년 내내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또 과거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올해 초부터 힘없던 증시에 야 결국은 2차전지다 이렇게 말하며 올라탄 개미들은 또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열심히 달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차면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직원들도 교대 근무 시간이 2시간이나 줄었다는 그러한 발표가 나오니까 야, 확실히 안 팔리는구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심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2차 전지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전기 요금이 비싸도 너무나 비싸서, 그리고 이 요금이 당장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서 전기차 수요 둔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비싼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그래도 환경에 기여하는 그 마음 플러스 그리고 좀 저렴한 유지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의 마음에 쏙 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가 이렇게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더 내리는 거야?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조금은 위태위태한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2차전지가 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성장폭이 줄어들긴 해도 어쨌든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2차전지밖에 없다. 그리고 그 증거로 외국인이 최근 들어 빠지는 LG엔솔, 삼성, SDI 이런 기업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있고요. 그 반면 계속 떨어진다, 지금까지 많이 해먹었으니까 모든 거는 결국 돌고 도는 거니까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특히 LG엔솔은 내년 초반에 바로 의무 확약 1년짜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최소한 빠질 거다, 이런 생각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2차전지를 매도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틱톡 금지법 발의. 중국의 SNS로 유명한 틱톡. 이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같이 금지법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금지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긴다, 이러한 안보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FBI는 틱톡의 모회사를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경고를 공식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되지 못할 것 같고, 미국이 그렇게 결정하면 다른 나라도 또 따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또다시 유튜브, 구글 주식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폐배터리 관련주 등장. 오늘 IS동서라는 폐기물 관련주에서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IS동서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관련해서 2,500억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IS동서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폐배터리 자원순환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투자 장소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이며 투자 규모는 약 3만 평에 달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폐배터리 관련주를 좋아하신다면 이 기업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2차 전지가 안 좋은데 결국은 또 성장하는 건 2차 전지고, 그 와중에 폐배터리는 조금 더 각광받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가지 기업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솔루션 급등. 오랜만에 태양광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이 미국 텍사스에서 개발하고 있던 ESS 프로젝트 7개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큰 호재로 시장이 인식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오랜만에 6.7%나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고 하죠. 그 말인즉슨 그만큼 에너지 위기가 있다는 건데, 이 위기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에너지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올해 여름쯤 그때 많이 올랐던 태양광, 풍력, 원자력, 요 친구들이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요 녀석들이 혹시나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금 소식에 이어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제 달러가 약세면은 금값이 오른다라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최근 들어 금의 수요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의 연말 성수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금을 진짜 좋아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은행에서 내년 토끼를 기념해 금 상품을 출시를 하는데 그거를 또 엄청나게 산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금 사랑은 정말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금값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경험상 야 근데 이런 뉴스 나오면은 거의 고점이던데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평생 담배 못 사.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를 못 사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2009년생부터 못 산다는 거는 2010년생은 살 수 있다는 거겠죠. 거기서 분명 반발이 나오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그런데 뉴질랜드는 과감하게 결정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피던 사람은 계속 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악의 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인 2073년에는 그 누구도 뉴질랜드 국민들은 담배를 사서 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뉴질랜드는 지금 흡연율이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16.5%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세금 때문에 못해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거겠죠. 참고로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암, 심장마비, 뇌졸중 이러한 질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피는 사람들은 당연히 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친구들부터는 담배를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정책은 꽤나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러한 논의가 시작이 될 건데, 그렇다면 또 KTNG의 약간은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모주가 빙하기입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할까요? 올해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종가 대비 지금의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1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첫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3%의 손해를 본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공모주는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라서 첫날이 고가일 확률이 꽤나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모주 특성상 성장주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금리 인상
단계는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주가 빙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최소한 내년 초반까지는 공모주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와중에 섹터별로 보자면은 화장품 그리고 의류 관련주가 무려 131%나 상승을 했으며, 그 외에는 자동차, 에너지가 플러스 수익이고 나머지 섹터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미디어, 이러한 섹터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영끌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영끌을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금리가 진짜 사악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올해 30대 이하 영끌족의 매입이 역대 최저치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숫자를 보자면 올해 30대 이하의 매매량은 24.1%로 역대 최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작년에는 27.1%로 역대 최고치인 걸 볼 수 있는데, 단 1년 만에 완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자면 가장 많이 영끌족이 떨어진 지역은, 그러니까 30대 이하 영끌족 비중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부동산이 얼어붙어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경기는 언제 좋아질까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플러스 보통 부동산 저점은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올 때 우리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증시가 가장 바닥일 때가 바로 증안펀드 나오니만이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가 바닥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혹시나 부동산 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릎에서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부의 정책이 나오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 플러스 내년 수요 강력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에 경기 침체 오는데 어떻게 수요가 강력하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펙 플러스는 내년에 강력하다, 올해보다 2.3%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성장 둔화 위험 존재하긴 한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 지정학적 갈등 해소 기대감, 또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이 두 개가 원유 수요를 끌어올릴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두 개의 뉴스는 전부 다 우리 증시의 노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 둔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바닥치고 이제 앞으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증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포인트는 바로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거, 그리고 중국의 정책 기대감, 이 두 개를 가장 강력한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연 내년 예상이 맞을지, 그렇다면 유가는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바타 예매율 88%. 오랜만에 극장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너무 춥지만 그래도 아바타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저도 오늘 7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보고 와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관에 가면은 아이들도 오전부터 보러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무려 현장 학습을 쓰고 왔다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아바타는 보통 영화가 아니라 전 세계 영상 미 모든 과학기술의 집약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후기가 쏙쏙 올라오고 있는데, 후기를 보니까 야 진짜 좋다, 미쳤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과연 그게 바이럴인지 저 기르시 진짜로 보고 기르분들에게 후기를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주가 폭락하니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가장 빠르게 추락했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올해만 무려 마이너스 60%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S&P 500은 마이너스 17%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4배 정도의 손실을 본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방어가 아예 안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크의 계좌가 8%나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고객들이 야 얘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며 돈을 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금리에 언제까지 기술주가 하락할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이 고비를 넘기면 무조건 좋은 기회가 당연히 오겠지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금리 상승이 멈추는 그때부터 기술주의 흐름을 잘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의 토픽, 내년 토픽 3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3개를 사라고 한데 뭔가 봤더니 넷플릭스, 우버, 윅스 이렇게 3가지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넷플릭스는 이미 최악의 시기를 겪었고, 그리고 내년 수익성 개선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경기 침체랑 콘텐츠는 큰 상관이 없겠죠. 오히려 경기 침체 보면 사람들이 나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거 하지 않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가 호재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차량 공유 시장의 선두주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올해 미국에서 7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카라는 친구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기 침체 오면은 우리가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금리도 비싸고 그 다음에 돈도 없으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차가 필요할 때는 결국 이러한 공유 차량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차량 업체인 우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수혜주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카도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윅스는 웹사이트 제작을 도와주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는 소식입니다. 테마주를 중심으로 하는 순환매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박스에 갇히면서 여러 종목이 번갈아가며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네옴시티, 오크라 종전 관련주,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은 아바타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의 손해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증시가 크게 상승하려면은 주도주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도주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과연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로봇, 메타버스,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다시 친환경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아마 내년 상반기가 지날 때쯤 반도체가 또 강력한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미리미리 나의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짜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 매수 신호가 슬금슬금 오고 있습니다. 왼쪽에 주봉을 보니까 이제 바닥을 좀 쳤나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매수 신호가 뭔가 봤더니 바로 임원의 매수겠죠. 그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한다는 거 이건 당연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전자가 되자 삼성 임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으며 올해 120억 정도의 임원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내년 겨울에는 삼성전자 임원 그리고 우리가 웃을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